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직접 사파리로도 떠나 동물의 야생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토끼 같은 동물을 기대하셨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인류를 두렵게 만든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생명체들을 만나볼 거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자연의 악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기생충부터 마치 트란실바니아에서 튀어나온 듯한 괴상한 물고기까지 당신의 상식을 흔들 20가지 동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생명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22. 칠성장어. 대서양에 서식하는 이 생물은 이미 공포의 상징으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북미의 오데오 지역에서는 아주 악명 높은 침입종으로 꼽힙니다. 수많은 토착 어류들을 멸종위기로 몰아넣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외래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거든요. 이름만 보면 평범한 물고기 같지만 칠성장어는 일반 어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척추동물 중 하나로 겉모습은 장어를 닮았지만 전혀 다른 생물이에요.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으며 일반적인 아가미 틈도 없습니다. 대신 입과 눈 뒤쪽에 7쌍의 작은 아가미 구멍이 나 있죠. 뼈도 아니라 연골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 생물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생성 습성 때문입니다. 칠성장어는 다른 물고기에 빨판 같은 입을 붙이고 송곳니 같은 이빨로 살을 파내어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상상만 해도 섬뜩하죠. 게다가 오데오에 이 녀석이 들어오면서 생태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지역 어류의 개체군을 거의 붕괴시킨 겁니다. 비늘도 없고 원시적이며 기생의 달인. 칠성장어는 정말 자연이 만든 최악의 침입자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습니다. 자연은 이렇게까지 잔인하면서도 놀라운 존재네요. 19위. 오거피쉬. 깊고 어두운 심해 속에서 사는 괴물 물고기, 혹은 오거피쉬라고 불리는 생물입니다. 이 녀석은 그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죠. 그 이유는 바로 그 끔찍할 만큼 날카로운 이빨 때문입니다. 이 물고기의 이빨은 너무 커서 입을 다물면 입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입을 다물 수 없는 괴물이에요. 이 오거피쉬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놀라운 적응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색의 몸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심해 속에서 완벽한 위장 효과를 발휘하죠. 커다란 눈은 아주 약한 빛도 감지할 수 있어서 먹잇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둠에 완벽히 적응한 사냥꾼이죠.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이 물고기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고작 15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작은 몸집이지만 사냥 실력만큼은 18위. 망치머리 박쥐. 밤하늘의 수수께끼 같은 존재, 바로 망치머리 박쥐입니다. 이름 그대로 머리 모양이 망치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하늘을 나는 망치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독특한 머리 구조에는 놀라운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망치처럼 넓고 길게 뻗은 코와 두꺼운 뼈 구조는 바로 초음파 반사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화한 거예요. 쉽게 말해 자기 몸에 소나 시스템을 장착한 셈이죠. 이걸로 어둠 속에서도 먹이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날개를 펼치면 무려 90cm나 되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데 이는 전세계 박쥐 중에서도 손꼽히는 대형종이에요. 크고 위압적인 몸집 덕분에 밤의 하늘을 지배하는 듯한 존재감을 풍깁니다. 식성은 주로 과일 위주라서 생각보다 순한 편이에요. 하지만 과일이 귀해지면 벌레도 가끔 먹는 잡식성의 면모를 보이죠. 즉, 열매를 사랑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는 박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치머리 박쥐는 그 모습만으로도 자연의 창조력을 보여주는 신비한 생명체입니다. 이상하게 생겼다고 해서 무서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특이한 머리 모양 덕분에 밤하늘을 더 자유롭게, 더 정교하게 나는 능력을 얻었으니까요. 17위. 아프리카 마라부 황새. 새들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외모를 자랑하는 아프리카 마라부 황새입니다.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모습이죠. 대머리에 가까운 머리, 기다란 다리, 그리고 거대한 날개까지. 이 새는 마치 공룡시대에서 시간여행을 온 듯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서식하는 이 마라부 황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황새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체의 키는 1.5m에 달해 새라기보다 2발로 걷는 거인에 가깝죠. 그렇다면 왜 머리가 대머리일까요? 혹시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깃털이 빠진 걸까요? 사실 그건 자연이 만들어준 위생장치입니다. 이 새는 주로 썩은 고기나 죽은 동물을 먹는데 만약 머리에 깃털이 있었다면 매번 끈적한 피와 고기 찌꺼기로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깃털을 없애 식사 후에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진화한 거예요.
겉보기엔 좀 괴상하지만 이 마라부황새는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를 치워주는 자연의 청소부, 즉 지구 생태계를 지탱하는 환경미화원 같은 존재죠. 냄새나고 보기 싫은 일을 대신해주는 말 그대로 자연의 묵직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새를 보고 웃을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하늘 아래 그 거대한 날개를 펴고 천천히 날아오르는 마라부황새는 지구의 순환과 생명의 균형을 조용히 지켜내는 멋진 존재입니다. 16위, 냉소적인 프린지피쉬. 바닷속의 작은 악동, 바로 냉소적인 프린지피쉬입니다. 이 물고기는 이름부터 독특하죠. 그만큼 행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작고 귀여워 보이지만 성격은 정말 장난꾸러기 그 자체예요. 태평양 연안의 얕은 바다에 사는 이 녀석은 자기보다 훨씬 큰 생물에게도 거침없이 덤비는 용감한 녀석입니다. 자기 구역에 누가 들어오면 입을 크게 벌리고 마치 만화 캐릭터처럼 과장된 표정으로 비켜 내 구역이야 라고 외치죠. 이때 드러나는 건 엄청나게 큰 입과 날카로운 치아들인데 정작 그건 공포의 경고라기보단 허세 퍼포먼스에 가깝습니다. 겁주기용 쇼맨십이라고 할까요? 입 주변에 달린 여러 개의 술 모양 프린지가 바로 이 물고기의 이름이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 돌기들은 주변 진동과 움직임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이기도 하죠. 즉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센스쟁이 물고기입니다. 작지만 자기 주장이 강하고 겁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연기력 좋은 배우 같은 존재. 이 냉소적인 프린지피쉬는 심해 속에서도 유머와 개성을 잃지 않는 바다의 작은 캐릭터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태평양 근처 바다를 탐험하다가 입을 크게 벌리고 으르렁거리는 작은 물고기를 본다면 겁먹지 마세요. 그건 단지 나 건드리지 마 하고 재치있게 외치는 냉소적인 프린지피쉬일 뿐이니까요. 15위, 넓적부리 황새. 마치 공룡 시대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듯한 새. 바로 넓적부리 황새, 일명 슈빌입니다. 이 새는 한눈에 봐도 독특합니다. 그 커다랗고 네모난 부리는 마치 커다란 남악신을 연상시킬 정도예요. 그래서 이름도 신발부리새라고 불리죠. 아프리카 동부의 늪지대와 습지에 서식하는 이 새는 최대 키가 1.2m, 날개를 펼치면 2.4m나 되는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용만으로도 진정한 습지의 왕이라 할 만하죠. 하지만 이 새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거대한 부리. 이 부리는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물고기, 개구리, 심지어 작은 파충류까지 낚아채는 강력한 사냥도구입니다. 이 슈빌은 움직이지 않고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순간적인 속도로 먹이를 덮치는 정지사냥의 달인이에요. 그렇다고 단순히 무섭기만 한 새는 아닙니다. 사실 슈빌은 굉장히 우아하고 신중한 사냥꾼이에요. 습지 한가운데서 긴 다리로 물속을 살피며 수분, 때로는 수십 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죠. 마치 자연의 스나이퍼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새의 구애의식입니다. 짝짓기 처리되면 부부처럼 서로 마주서서 부리를 부딪히며 탁탁탁 소리를 내는데 이건 일종의 사랑의 세레나데 같은 의식이에요. 마치 리듬 맞춘 춤을 추듯 두 새가 부리로 리듬을 주고받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슈빌의 개체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서식지가 파괴되고 습지가 줄어들면서 현재 이 종은 취약 단계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거대한 새를 지켜보는 건 단순히 한 종의 새를 보는 게 아니라 자연의 섬세한 균형과 창조의 위대함을 지켜보는 일과도 같습니다. 넓적부리 황새, 그 독특한 부리와 위험 있는 자세로 오늘도 아프리카의 습지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자연의 고요한 군주입니다. 14위, 가시도마뱀. 호주 사막의 뜨거운 모래 위를 느릿하게 걷는 이 도마뱀은 작지만 강력한 방어력을 지닌 생존의 달인입니다. 온몸이 날카로운 가시와 비늘로 덮여 있어서 한눈에 봐도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싶은 외모예요. 이 뾰족한 가시들은 단순히 겁을 주는 용도가 아닙니다. 포식자가 덮치면 입안에 넣지도 못할 만큼 몸을 뻣뻣하게 만들어 방어하고 사막의 돌투성이 환경 속에서는 이 가시들이 햇빛을 흩트려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즉, 이 도마뱀의 몸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설계된 자연의 방탄복인 셈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녀석이 물을 넣는 방식입니다. 사막에는 비도 거의 안 오고 강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시도마뱀은 살아남습니다. 비밀은 바로 피부에 있습니다. 이 도마뱀의 피부에는 아주 미세한 홈이 있어서 이슬이나 공기 중의 수분이 닿기만 해도 그 물이 몸을 따라 입으로 흘러들어가요. 즉, 피부로 물을 마시는 도마뱀이죠. 먹이는 주로 개미입니다. 작고 끈적한 혀로 순식간에 개미를 낚아채며 하루에도 수천 마리의 개미를 먹습니다. 보기엔 무섭지만 사실은 아주 평화로운 개미 사냥꾼이에요. 낮에는 햇빛 아래서 몸을 따뜻하게 덮이고
너무 더워지면 모래 속에 몸을 묻고 체온을 식히는 그야말로 사막 생존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가시도마뱀은 외형은 무섭지만 실제로는 매우 온순하고 방어적인 생물이에요. 자신의 가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저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랜 세월 진화해온 존재죠. 가시도마뱀. 그 이름 뒤에는 사막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작은 생명체의 놀라운 생존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13위, 채찍정갈. 이름만 들어도 조금 긴장되는 생물, 바로 채찍정갈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름만큼 무섭진 않습니다. 사실 이 생물은 정갈도 아니고 거미도 아니에요. 둘 다의 특징을 조금씩 가진 아주 독특한 존재죠. 채찍정갈은 암블리피지라는 별도의 거미류에 속합니다. 겉모습은 조금 무섭게 생겼습니다. 평평한 몸, 길쭉한 다리, 그리고 앞쪽에 채찍처럼 휘어진 두 개의 긴 촉각다리가 있죠. 이 다리가 바로 이름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채찍은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감각기관이에요. 어둠 속에서 주변의 진동과 움직임을 감지해 사냥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장애물을 피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정교한 센서입니다. 또한 일반 정갈과 달리 채찍정갈은 꼬리도 없고 독침도 없습니다. 사람을 쏘거나 물지 않아요. 오히려 상당히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곤충이나 절지동물을 사냥할 때만 앞다리 끝에 달린 집게 같은 부속기관으로 재빨리 잡아먹죠. 밤이 되면 이 생물은 조용히 숲이나 동굴을 기어다니며 사냥을 시작합니다. 몸 색깔이 마른 나뭇잎이나 나무 껍질과 비슷해서 주변 환경에 완벽히 섞여버리죠. 이 탁월한 위장술 덕분에 천적에게 들키지 않고 먹이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 위에는 특이한 형태의 큰 눈이 달려 있어서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움직임을 잘 감지할 수 있죠. 전 세계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발견되는 채찍정갈은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은 해가 없는 거미의 대표주자입니다. 겉모습은 마치 영화에 나올 괴물 같지만 실제로는 조용하고 섬세한 밤의 사냥꾼이에요. 채찍정갈. 그 이름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지만 자연의 다양성과 정교함을 보여주는 진정한 생태계의 숨은 예술가입니다. 12위, 코모도왕 도마뱀. 인도네시아의 거친 대지 위를 지배하는 진짜 괴물. 바로 코모도왕 도마뱀입니다. 이 거대한 파충류는 살아있는 공룡이라 불릴 만큼 웅장한 존재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마뱀으로 몸 길이가 3m, 체중은 70kg이 넘습니다. 한번 마주치면 누구나 압도될 수밖에 없죠. 이 코모도왕 도마뱀은 단순히 크기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사냥 실력을 자랑하죠. 날카로운 톱니 모양의 이빨, 강력한 턱 근육, 그리고 놀라운 인내심까지 갖춘 완벽한 포식자입니다. 이 녀석은 주로 매복형 사냥을 합니다. 조용히 숨어 있다가 물소나 사슴 같은 커다란 먹잇감이 가까이 다가오면 한 번의 강력한 물어뜯기로 사냥을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코모도왕 도마뱀의 입에 세균이 많아서 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입안의 세균이 치명적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독은 아니에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도마뱀은 독샘을 가지고 있어서 사냥감의 혈압을 떨어뜨리고 피가 굳지 않게 만들어 결국 기절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세균의 힘과 독의 효과를 동시에 이용하는 셈이죠. 코모도왕 도마뱀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그 지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적 성향도 흥미롭습니다. 먹이를 먹을 때는 서열이 분명해서 가장 큰 수컷이 먼저 먹고 그 다음이 암컷, 마지막이 어린 개체 순이에요. 이런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적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섬에서 이 위대한 생명체를 마주치는 건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험입니다. 커다란 몸집과 느릿한 걸음, 그리고 수백만 년의 세월을 건너온 듯한 그 눈빛. 그 안에는 원시 자연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코모도왕 도마뱀. 그는 단순한 도마뱀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생존자이며 지구 역사 그 자체를 품은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11위, 일본 거미개. 바다의 거대한 거미라고 불리는 일본 거미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왠지 오싹하죠? 하지만 그 모습은 공포를 넘어 경이로움에 가깝습니다. 태평양의 깊은 바닷속, 이 거대한 개는 마치 외계 생명체처럼 길고 가느다란 다리를 뻗고 있습니다. 다리 끝에서 다리 끝까지의 길이가 무려 3.7m에 달하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갑각류 중 하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크기 덕분에 바닷속에서 마주치면 진짜 해저괴물을 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일본 거미개는 아주 온순한 성격의 생명체예요. 깊은 심해, 약 300m 정도 아래의 조용한 바다바닥에서 살아갑니다. 놀라운 건 이 개의 수명이에요. 무려 100년 이상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 마리가 태어나서 인간 세대가 두세 번 바뀔 동안 묵묵히 바다 밑을 걸어 다닌다는 뜻이죠. 그야말로 바다의 장수 생명체입니다. 그 다리는 길고 가늘지만 실제로는 아주 강합니다. 깊은 수압에서도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진화했어요. 또한 뛰어난 청소부 역할도 합니다. 바다 바닥의 죽은 생물을 먹으며 해저 생태계를 깨끗하게 유지하죠. 직접 보기 어렵다는 점도 신비함을 더합니다. 이 생명체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건 심해 탐사선이나 전문 잠수부뿐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바다의 비밀스러운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거미개, 그 거대한 몸과 천천히 움직이는 우아한 다리, 그리고 세월을 초월한 생명력. 이 생물은 마치 바다의 현자처럼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2. 고블린 상어. 바다의 깊은 어둠 속에서 등장하는 진짜 괴물. 바로 고블린 상어입니다. 이름부터 기이하죠. 하지만 그 외모를 보면 왜 그렇게 불리는지 단번에 이해될 겁니다. 고블린 상어는 한눈에 봐도 다른 상어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납작하고 길게 뻗은 주둥이, 그리고 튀어나온 턱. 그 모습은 마치 외계 생명체나 공포영화 속 괴물을 보는 듯하죠. 이 상어는 수천만 년 전부터 거의 변하지 않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고대의 바다에서 살던 조상 상어들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지금도 지구의 깊은 바다를 유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어의 진짜 놀라운 점은 사냥 방식에 있습니다. 고블린 상어는 평소에는 턱을 뒤로 접고 다니지만 먹잇감이 가까워지면 턱을 앞으로 써서 내밉니다. 순식간에 턱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사냥감을 낚아채버리죠. 이건 마치 괴물의 덫이 순식간에 닫히는 듯한 장면입니다. 주로 1000m 이상 깊은 심해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만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곳은 햇빛이 닿지 않는 황혼의 바다, 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신비로운 구역이죠. 고블린 상어의 피부는 옅은 분홍색을 띠는데 이는 피부 아래 비친 혈관색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투명한 살결에 피가 흐르는 듯 보이죠. 이 묘한 색감 덕분에 고블린 상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하지만 무섭게 생겼다고 해서 인간에게 위협적인 건 아닙니다. 이 상어는 주로 오징어, 작은 물고기, 갑각류 등을 먹는 조용한 사냥꾼이에요. 사람을 공격하거나 해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고블린 상어, 그 괴이한 얼굴 뒤에는 수천만 년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상어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심해 속에서 생존해온 지구의 시간, 그 자체인 존재입니다. 9위, 가비알. 남아시아의 강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악어, 가비알입니다. 한눈에 봐도 다른 악어들과 다릅니다. 길고 가느다란 주둥이, 그리고 그 안을 빽빽하게 채운 날카로운 이빨들. 마치 칼날이 줄지어 선 것처럼 생겼죠. 이 긴 주둥이는 그냥 모양이 특이한 게 아니라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해 진화한 완벽한 무기입니다. 길고 좁은 형태 덕분에 물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순식간에 먹이를 낚아채죠. 이 덕분에 가비알은 강 속의 창검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가비알은 주로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의 강가에서 서식하며 먹이 대부분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거의 위협적이지 않아요. 다른 악어들처럼 거칠게 덤비는 일도 없습니다.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조용히 자기 영역에서 사는 평화로운 녀석이죠. 수컷의 주둥이 끝에는 둥근 혹 같은 돌출부가 있는데 그걸 현지에서는 가라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요. 짝짓기철이 되면 수컷은 가라를 이용해 웅웅거리는 울음소리로 암컷에게 구애를 합니다. 일종의 자연산 메가폰인 셈이죠. 이렇게 독특한 외형과 성격 덕분에 가비알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신화와 예술 속에 등장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성스러운 강의 수호자로 여겨지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가비알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천오염과 서식지 파괴, 그리고 인간의 남획 때문에 자연 속에서 보기 점점 어려워졌거든요. 가비알은 단순한 악어가 아닙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강의 생태계와 함께 살아온 물속의 조용한 지배자이자 자연의 완벽한 예술작품입니다. 8위, 아이아이. 마다가스카르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신비한 원숭이 아이아이입니다. 처음 보면 이게 원숭이라고 싶을 정도로 생김새가 독특하죠. 커다란 눈, 털이 복슬복슬한 몸,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긴 손가락 하나. 이게 바로 아이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긴 손가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아이아이의 생존 비결이죠. 밤이 되면 이 녀석은 나무를 톡톡 두드리며 소리를 듣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나무 속 빈 부분이 울리면 아, 저 안에 벌레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죠. 그러면 날카로운 앞니로 껍질을 살짝 갉아내고 그 기다란 손가락으로 벌레를 꺼내 먹습니다.
마치 나무 속에 빨대 꽂고 간식 먹는 것처럼요. 이 특이한 사냥법 덕분에 아이아이는 자연의 엔지니어라 불립니다. 다른 동물들이 포기하는 먹이도 이 녀석은 자기만의 도구로 찾아내죠. 그래서 원숭이계의 도구 천재라고 할 만합니다. 아이아이는 야행성이에요. 밤에만 활동하며 숲속을 빠르게 뛰어다니며 나뭇가지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커다란 눈은 어둠 속에서도 완벽히 사물을 볼 수 있게 도와주죠.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아이아이도 지금은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는 물론이고 현지에서는 불길한 동물로 여겨져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긴 손가락 때문에 악령의 손이라 불리기도 하거든요. 안타까운 미신이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이아이는 숲의 건강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나무 속 해충을 잡아먹어 숲이 병들지 않게 하니까요. 그야말로 열대우림의 숨은 의사입니다. 아이아이. 기묘한 외모 뒤에는 지능과 생태적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르게 생겼다고 틀린 게 아니야. 7위. 악어거북. 마치 공룡시대에서 그대로 살아남은 듯한 생명체. 바로 악어거북입니다. 이 거대한 거북이는 북아메리카의 강과 늪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겉모습부터가 정말 위압적이죠. 단단한 갑옷 같은 등껍질, 공룡처럼 울퉁불퉁한 표면, 그리고 입 앞쪽에 뾰족한 부리. 이 모든 게 한눈에 봐도 건드리지 마 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악어거북은 이름처럼 악어를 닮은 사냥 전략을 사용합니다. 사냥할 때는 물속에서 조용히 숨어 있다가 입을 살짝 벌리고 기다리죠. 그러면 혀끝에 작고 분홍색 살덩이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미끼예요. 마치 벌레가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물고기들이 그걸 진짜 먹이인 줄 알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순간 악어거북은 눈 깜짝할 사이에 턱을 닫아버립니다. 강력한 턱 힘으로 사냥감을 순식간에 제압하죠. 이 사냥 방식은 단순히 재빠른 반응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진화로 다듬어진 완벽한 매복 전략입니다. 게다가 악어거북의 턱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 부리로 나무 막대기를 한 번에 부러뜨릴 정도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한 번 물리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겉보기와는 다르게 이 거북이는 평소엔 아주 느긋하고 조용한 동물입니다. 물속에 잠겨 시간을 보내거나 햇살 아래에서 몸을 말리며 느긋하게 휴식하죠. 공격적인 건 오직 먹이를 잡을 때뿐입니다. 이 도마뱀 같은 고대 생명체는 지구의 오랜 역사를 몸에 품고 있습니다. 그 단단한 등껍질 하나하나가 마치 수억 년의 세월을 버텨온 증거 같죠. 악어거북. 그 무시무시한 외모 뒤에는 자연의 완벽한 생존 본능과 원시 생명체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6위. 프릴드 상어. 바다의 깊고 어두운 심연 속에서 살아가는 가장 오래된 상어 중 하나 프릴드 상어입니다. 이 상어는 마치 고대 바다의 유령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종은 8천만 년 전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거든요.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이 상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목 주위의 프릴 모양 아가미입니다. 6줄로 길게 이어진 주름진 아가미는 마치 망토의 레이스 장식처럼 물결치며 펼쳐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우면서도 기묘한 형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구조예요. 산소가 거의 없는 심해에서도 숨 쉴 수 있도록 아가미 표면적을 최대한 넓힌 것이죠. 몸 길이는 약 2m 정도지만 그 유연한 몸과 기다란 꼬리는 마치 뱀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 상어를 바다의 뱀상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릴드 상어는 대부분 수심 1000m 이하의 깊은 곳에 서식합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암흑의 세계에서 이 상어는 천천히 유영하며 사냥을 하죠. 주로 오징어나 작은 심해어를 먹이로 삼습니다. 놀라운 건 사냥할 때 입을 거의 180도 가까이 벌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큰 입 안에는 바늘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줄지어 있어서 한 번 물면 빠져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상어를 실제로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워낙 깊은 바다에 살기 때문이죠. 가끔 어부들이 깊은 그물에 우연히 걸려 올릴 때만 그 존재가 확인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신비로운 전설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프릴드 상어. 그 주름진 아가미 속에는 수천만 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이 상어는 단순한 심해의 괴물이 아니라 지구가 얼마나 오래 그리고 꾸준히 생명을 품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5위. 그린 아나콘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뱀. 바로 그린 아나콘다입니다. 이 거대한 뱀은 남아메리카의 열대 늪지와 강가를 지배하는 절대 포식자예요. 몸 길이는 최대 9m, 몸무게는 수백 킬로그램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뱀 중의 거인, 살아있는 근육덩어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나콘다는 주로 물속에서 생활하는 반수생 동물입니다. 몸은 짙은 초록색 바탕에 검은 반점 무늬가 나 있어서
수초 사이에 숨어 있을 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완벽한 위장술이죠. 특히 눈과 콧구멍이 머리 위쪽에 나 있어서 몸 전체를 물에 잠긴 채 숨만 살짝 내쉴 수 있습니다. 마치 잠만경을 든 잠수함처럼 물 위에 눈만 내놓고 사냥감을 지켜보죠. 그린 아나콘다는 힘으로 사냥합니다. 먼저 빠르게 달려들어 먹이를 물고 그 거대한 몸으로 단단히 휘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여 들어가며 먹이의 숨을 먹게 하죠.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은 악어, 카피바라, 심지어 어린 사슴까지도 단숨에 제압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포식자도 평소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냥을 성공하면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쉬어요. 그만큼 한 번의 사냥으로 얻는 에너지가 막강하죠. 또한 아나콘다는 탁월한 어미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수십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수영하고 먹이를 잡을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이런 생존력 덕분에 수백만 년 동안 거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린 아나콘다는 인간에게 거의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전설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 위용과 힘,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은 지구 생명체의 경이로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린 아나콘다. 그는 단순한 뱀이 아닙니다. 대자연이 만든 완벽한 사냥꾼이자 물과 육지를 넘나드는 생명의 거대한 조각상입니다. 4위, 황금 도깨구리. 작지만 치명적인 존재. 세상에서 가장 독한 개구리로 알려진 황금 도깨구리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마치 예술작품처럼 아름답습니다. 온몸이 반짝이는 금빛으로 빛나고 검은 줄무늬나 반점이 섞여 있어서 한눈에 봐도 위험하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 반짝임은 경고이자 생존을 위한 무기죠. 황금 도깨구리는 중남미의 열대우림에 살고 있습니다. 몸 길이는 고작 몇 센티미터에 불과하지만 그 피부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이 숨어 있습니다. 바트라코톡신이라는 물질로 이 독은 한 마리만으로도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피부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접촉만으로도 상대를 마비시키죠. 포식자가 덮쳤다가 순식간에 죽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이 만든 방어의 절정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태어날 때부터 독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먹는 음식에서 독을 흡수합니다. 열대우림에 사는 특정 개미나 진드기, 딱정벌레 같은 곤충을 먹으면서 그 독성 물질이 몸에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육 환경에서 자란 황금 도깨구리는 독이 거의 없거나 완전히 무독성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자연 속에서는 그 금빛 피부가 위험 신호지만 인간이 만든 환경에서는 그저 평범한 아름다움으로 남는 셈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름다움 때문에 밀렵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황금 도깨구리는 인간에게 경고를 보내는 존재입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함부로 다뤄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아름다움이 꼭 선함과 같은 뜻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황금 도깨구리. 그 반짝이는 몸속에는 자연의 신비와 잔혹함, 그리고 생존의 철학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3위, 스톤피쉬. 바다의 암살자라 불리는 스톤피쉬, 즉 바위 물고기입니다. 이 생물은 정말로 이름 그대로입니다. 모래나 산호, 바위 틈에 딱 붙어 있으면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어디 있는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만큼 완벽한 위장술을 가진 바다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물고기는 세상에서 가장 독이 강한 물고기 중 하나예요. 등지느러미를 따라 날카로운 독가시가 줄지어 있고 그 독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게 치명적입니다. 한번 찔리면 극심한 통증이 몰려오고 피부 괴사나 마비,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녀석이 일부러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거기 있는 것뿐인데 사람이 모르고 밟거나 손을 대면 독가시가 작동하죠. 말 그대로 바다의 지뢰입니다. 스톤피쉬는 인도양과 태평양 일대의 얕은 해안이나 산호초 주변에 삽니다. 물속 바닥의 모래나 산호 조각과 똑같은 색으로 몸을 바꿔 완벽히 숨어버리죠. 먹이가 근처로 다가오면 순식간에 입을 벌려 먹이를 삼키는데 그 속도는 0.01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건 카메라로 찍어도 보기 어려운 속도예요. 이 물고기의 독은 고통뿐 아니라 공포 그 자체입니다. 호주에서는 해마다 스톤피쉬에 찔려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죠. 그래서 현지 해변에는 맨발로 걷지 마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생명체도 자연 속에서는 균형을 이루는 한 부분입니다. 스톤피쉬는 다른 물고기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며 바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톤피쉬, 그는 움직이지 않는 암살자이자 자연이 만들어낸 위장과 생존의 걸작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그는 바다의 바닥에서
오늘도 생명의 법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2위, 피라냐.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물고기. 바로 피라냐입니다. 영화나 소설 속에서는 무리를 지어 사람을 순식간에 잡아먹는 괴물로 그려지죠. 하지만 실제 피라냐는 그렇게 잔인한 생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생태계의 청소부이자 조절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피라냐는 남아메리카의 강과 늪, 특히 아마존강 일대에서 서식합니다. 몸집은 크지 않지만 입 안가득 빽빽하게 박힌 날카로운 삼각형 이빨은 정말 인상적이죠. 이빨은 가위처럼 맞물려 있어서 한 번 물면 고기나 뼈를 단숨에 잘라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먹기 위해서예요. 피라냐는 작은 물고기, 곤충, 때로는 사체 같은 유기물을 먹으며 강의 생태계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강의 청소부라고 부르기도 하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먹이가 부족하거나 번식기처럼 공격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떼를 지어 사냥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물살이 붉게 변할 만큼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죠. 그게 바로 영화 속 공포의 장면들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피라냐에게 공격받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사람이 물속에서 다치거나 피를 흘릴 때 혹은 그들의 영역에 갑자기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방어 반응이에요. 그 외에는 사람을 일부러 공격하지 않습니다. 피라냐는 오히려 협동심 강한 사회적 어류입니다. 무리를 지어 움직이며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사냥하고 함께 피신합니다. 이런 사회적 행동 덕분에 수백만 년 동안 아마존의 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피라냐. 그 이름 뒤에는 잔혹함보다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필요한 균형자입니다. 1위. 사탄잎 꼬리 도마뱀부치.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생명체. 그러나 그 누구보다 자연의 예술성을 품은 존재. 바로 사탄잎 꼬리 도마뱀부치입니다. 이 놀라운 도마뱀은 마다가스카르의 열대우림 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악마처럼 무섭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위장의 달인이에요. 몸을 보면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마른 낙엽처럼 거칠고 주름진 피부, 바삭하게 찢어진 듯한 꼬리의 모양, 그리고 색깔까지 주변의 낙엽과 똑같습니다. 심지어 꼬리 끝에는 진짜 인맥처럼 생긴 돌기까지 있죠. 가만히 나뭇가지 위에 붙어 있으면 도저히 눈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착시마술이에요. 이 뛰어난 위장 덕분에 사탄잎 꼬리 도마뱀부치는 천적의 눈을 완벽히 피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사냥감인 곤충조차 그가 눈앞에 있다는 걸 모른 채 코앞까지 다가오기도 하죠. 그 순간 도마뱀은 번개처럼 혀를 내밀어 먹이를 낚아챕니다. 이 도마뱀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은 재생력입니다. 꼬리를 잃으면 다시 자라납니다. 물론 처음에 낙엽 모양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그 자체로도 자연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능력이죠. 이름은 사탄이지만 그 안에는 악의가 아니라 자연의 창조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무섭기보다 신비롭고 그 존재는 공포가 아니라 감탄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생명체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열대우림이 점점 파괴되면서 그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작고 위대한 도마뱀을 지키기 위한 보호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잎 꼬리 도마뱀부치. 그는 어둠 속의 악마가 아니라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자연의 예술작품입니다.